과연 덕화 명란은 어떻게 국내 시장을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마케팅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국내 어떤 시장을 만들어 왔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혹시 마케팅 전략이랄까, 또 매출 증대를 위해서 했던 노력 같은 거,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제 명란 시장이 우리나라가 너무 없고,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에 일본 시장밖에 없고,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되게 이제 성장은 뭐 업계 내에서 보면 20년, 30년간 전혀 이제 성장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적으로는. 근데 이제 작은 공장을 유지하고 일본과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선택했던 게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는 사실 생각은 듭니다, 사실은. 그 이제 저는 그래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생각은 언제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작은 공장만으로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조금 특수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마케팅, 영업, 브랜딩 하는 회사들 좋은 회사를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 회사를 그 회사가 함께 파트너로 가장 이제 성장할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서로 간에 아주 끈끈한 신뢰관계 그런 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이게 누가 어떤 포션을 더 가져갈 것이냐 이런 이제 그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저희는 그냥 조그맣게라도 인하우스에 한번 더 보자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일단은 그 전략이 어찌됐든 그냥 운 좋게 어쨌든 그 시장하고 잘 맞아 떨어져서 지금까지 잘 오게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마케팅 전략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제 제품군이 국내 시장을 위한 제품군이 거의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게 이제 제품군을 조금 더 다양화시켜 보자.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들이 있을 건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력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으로 그때 제품이 나와 있었던 거 해봐야 이제 명절 때 기프트 세트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혹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1kg짜리 이렇게 스티로폼에 크게 담아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나가는 제품밖에 없어서 저희가 조금 더 대중화시키기 위한 이제 소량화된 제품들 그런 것들을 조금 개발하려고 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이나 브랜딩도 이제 뽑아서 이제 여러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은 디자이너를 잘 뽑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적합한 디자인에 관련된 인재가 한 명 들어와서 패키지 구성 되게 잘했던 게 그 패키지의 기본 베이스 지금도 저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잘 효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품에 포커스 맞추고 조금 디자인 리뉴얼 되게 잘했던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주요했고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 그게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소량화 시키는 제품들을 만들 때도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있는 제품을 만든다 이런 개념을 만들었던 게 아니라 시그니처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소비자들은 아직 먹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로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되게 많지만 내수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있는 종류를 저희가 식별해서 3가지 종류를 찾아내서 그걸 만들었고 그게 지금도 저희 회사의 가장 기본 베이스의 제품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에 좀 포커스 맞추고 그 다음에 디자인 리뉴얼 했던 게 되게 좋은 효과를 거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온라인이 막 이렇게 이제 들썩들썩하면서 올라오던 시기였던 거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막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 지금 보면 와디즈 같은 와디즈 같은 일종의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공동 구매라고 할 수도 있고 펀딩 이제 먼저 소비자가 그 제품의 컨셉을 보고 펀딩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와디즈가 뜨기 전에 대규모 이제 이렇게 조그만 업체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 농사펀드라고 아주 지금도 이제 그 대표님하고는 저희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와디즈 나오기 전에 농사펀드가 훨씬 더 핫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도 되게 좋으시고 실제 이제 그런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같이 저희가 그런 것들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을 만들고 그거는 소비자한테 그 컨셉을 알리고 주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품의 장단점을 다 알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식품에 있어서는 약간 인플루언스급에 해당되는 소비자들이 저희 제품에 대한 이제 먹어보고 이제 하는 행동들을 보고 좋은 평판을 형성해 준 거. 저는 그게 좀 크지 않았냐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좀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평판을 잘 형성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 타겟 고객도 저희가 원래 보통 설정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이제 명란은 어차피 올드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보다는 어차피 이 포션 너무 작으니까 대중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대중화가 될 때 이게 그 관심 이제 대중화가 될 때 누구를 교두보로 삼을 것이냐 보통 타겟 마켓 잡을 때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품에 대해서 입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좀 더 그 사람들 실제 감동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맞아 떨어졌다는 사실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좀 이렇게 브랜드 형성해 나가고 했던 게 나중에 실제 이제 시장이 크면서 이제 업체 바이어들이나 소비자들이 자꾸 제품 찾으려고 할 때 저희가 안 걸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브랜드적으로 잘 정착이 되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케팅보다는 약간 브랜딩적 접근을 좀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덕화 명란이 제가 보기에 선택과 집중적 차원에서 예를 든다면 다양한 유통 채널 중에서 마트 중에서 마트를 또 전략적으로 잡고 선택을 하고 그쪽 마트하고 소통을 매우 긴밀하게 하고 또 제품 개발 또 여러 가지 상품 개발에 대한 것을 집중하면서 마트에서 우리 덕화 명란을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호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트 내에서 명란 존을 만들어서 운영한달지 등등해서 상당히 어떤 뭐 시장을 이렇게 잡아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유통 채널 관점에서는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또 없었던 시장 중에서 홈쇼핑 진출했던 것도 생각나는데 혹시 홈쇼핑하고 관계해서 좀 보충 설명할 게 있을까요?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제 원래 이제 이런 브랜딩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브랜딩이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이제 블루오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색깔대로 비즈니스를 할 때. 근데 그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서 이제 어쨌든 생존하고 살아남아야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시장 자체가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영업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는 조직 자체가 회사 내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 이제 헌신하는 조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현실에서 계속 그런 싸움을 싸워줘야 그걸 가지고 회사가 거기서 더 전략적으로 생각한 곳에 펀딩을 할 수 있다 그런 과정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제가 볼 때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그런 영업의 덕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그 영업에서 이제 주요하게 제 포션을 많이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도 그런 게 이제 지금 마트 쪽에 들어간다는 거 저희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홈쇼핑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좀 커져가지고 또 온라인도 이제 한 포션을 차지하게 됐다는 게 이게 포션이 하나 더 커진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엄청 좋은 거죠. 이게 여러 가지 그게 있으니까 다양화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명장 받으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그 자산을 좀 살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홈쇼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홈쇼핑 할 때도 저희는 이제 가능하면 가격을 낮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홈쇼핑이 대부분 이제 브랜드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다가 결국은 가격을 낮춰가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망가지는 경우를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싶고, 물론 이제 가격이 높으면 아예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적정선 잘 찾아가지고 그래도 가능하면 제값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싸우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홈쇼핑 오래 해왔고 또 홈쇼핑 내에서도 좀 그 브랜드가 있는 예, 그런 쪽에 또 홈쇼핑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예,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싶어 했던 곳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유통 채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이 팔 것인가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심도 많고 거기에 대한 액션들, 다양한 대책도 참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느끼는 생각이, 우리 덕화 명란은 어떤 그런 유통 채널이나 단가나 뭐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찌 보면 브랜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에 대한 관심, 다시 말해서 진정성 있는 좋은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명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고 그쪽에 집중을 더 많이 해서 어떤 눈에 당장에 보이는 어떤 뭐 매출액이나 숫자보다는 실제 제품에 대한 어떤 퀄리티에 대한 것에 추구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시간 지나가면서 매출이나 모든 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으면서 느껴지네요. 그런 사람들이 느껴지는데.